전 시간에 했었던 내용은 리쉐입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뭐 2차원, 1차원 배열을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2차원이나 3차원 배열들을 1차원 배열로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변환하는 것만 뭐 예를 들어서 드렸었는데 그 전에 1교시에서는 1차원 배열을 3차원 배열로 만드는 것도 했었죠. 그러니까 방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가장 마지막에 저희가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꿀 때 이렇게 리쉐입을 사용하시면서 원소의 개수 계산해서 넘기시면 1차원 배열을 바꿀 수 있다. 또는 뭐 계산할 필요 없이 어차피 모든 원소가 일렬로 쭉 정렬만 되면 되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1이라고 쉐입을 넘기면 그 1차원 배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리쉐입은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레이블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플래튼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둘 다 2차원 이상의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꿔주는 그런 메서드들이에요. 레이블도 마찬가지. 레이블도 1차원 배열로 바꿔주는 거고요. 플래튼도 1차원 배열로 바꿔주는 그런 메서드인데 두 개가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플래튼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플래튼을. 우리 위쪽에서 2차원 배열 가지고 있었나요? ARR 2D? 네, 2차원 배열 가지고 있었네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2차원 배열 있었죠? 그죠? 네. 혹시 뭐 다른 모양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1차원 배열로 바꿀 거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네. ND 어레이 쉐입은 이렇게 되어 있다. 2차원 배열만 있으면 돼요. 자, 플래튼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플래튼드라고 할게요. 플래튼드라고 하고요. array 2D 점 플래튼 메서드 이름 플래튼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출력 결과를 볼게요. 플래튼드가 변수 이름이죠. 네, 원하는 대로 1차원 배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리쉐입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해진 거는 뭐냐면 플랫이 뭐예요? 플랫. 평평한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만들어 주세요죠. 평평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메소드. 자, 근데 얘는 1차원 배열 1차원으로 변환된 배열 복사본을 리턴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얘는 원본 배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원본 배열과 상관이 없는 별개의 배열이다라는 얘기예요. 복사본을 리턴하는 게 뭐냐면 원본은 2차원 배열이죠. 원본 2차원 밑에다 쓸까요? 복사본을 리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본인 2차원 배열과 별개의 완전 상관이 없는 별개의 배열을 만들어서 리턴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플래튼드의 첫 번째 원소가 0이죠. 플래튼드의 첫 번째 원소가 0이에요. 그래서 플래튼드 첫 번째 원소를 100이라고 하는 숫자로 1, 2, 3으로 바꿀게요. 1, 2, 3으로 바꾸시고 이거는 첫 번째 원소를 다른 값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출력을 했어요. 당연히 얘는 당연한 얘기죠. 여기만 123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array 2D 원본 배열의 원소가 바뀌어 있을까요?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바뀌어 있지 않아요. 변환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원으로 변환된 배열의 원소의 값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2차원 배열의 원본 2차원 배열의 그 값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출력한 결과를 보면 그 원본 2차원 배열의 원소에는 영향이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차원 배열의 변환된 1차원 배열의 원소를 변경하는 것은 원본 배열인 2차원 배열의 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플래팅이고요. 그럼 레이블은 다르다는 얘기. 레이블은 자 원본 배열 그대로 있었죠. 원본 배열 그대로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레이블드라고 할게요. 레이블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저장을 하시면 되냐면 array 2D 점 그냥 레이블 하고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얘는 1차원으로 변환된 배열의 복사본이 아니라 뷰를 리턴을 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뷰를 리턴한다는 얘기는 2차원 원본 배열을 2차원 배열을 단지 보여주는 모양만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양만 다르게 보여주는 거다. 원본 배열을 진짜로 1차원 쭉 펼쳐주는 게 아니라 단지 보여줄 때 모양만 다르게 보여주는 것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력해보면요. 1차원으로 바뀐 것처럼 보여요. 레이블드 출력해보면 0, 1, 2, 3, 4, 5, 6, 7, 8, 9, 10, 11 바뀐 것처럼 보이죠. 플래튼과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요. 자, 레이블드 인덱스 0번.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여기 첫 번째 있는 0이라는 원소잖아요. 자, 똑같이 여기를 123으로 바꿔버리고. 1차원 배열의 원소를 바꿔버린 거예요. 1차원 배열의 원소를 변경을 한 거예요. 얘가 바뀌어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요런 배열에서 여기 있는 원소를 바꿔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바뀌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원본 배열 볼게요. array 2D 얘가 어떻게 됐어요? 0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떻게 되버렸습니까? 120번. 이게 플래튼드와 레이블드의 차이점이에요. 플래튼과 레이블의 차이점은 뭐냐면 플래튼은 변환된 게 원본 배열과는 별개의 배열이 나오는 거고 레이블은 단지 2차원 모양을 1차원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1차원에서 변경을 해버리면 2차원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뷰예요. 뷰. 복사본이라는 얘기와 뷰라는 얘기는 원본 배열을 모양만 다르게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 완전히 바뀐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경을 해버리면 1차원 원소를 변경을 해버리면 그게 원본 2차원 배열의 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플래트는 원본 배열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레이블은 원본 배열에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플래튼을 쓸 건지 레이블을 쓸 건지는 변환된 1차원 배열에서 뭔가 조작을 해서 데이터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분명히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만들어 놓고 뭔가 중간 계산을 하면서 배열의 원소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바뀌는 원소들이 원본 배열인 2차원에도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이냐 그러면 레이블을 쓰는 거고요. 원본 배열과는 완전히 별개로 동작을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한다면 플래튼을 쓰셔야 돼요. 저도 되게 헷갈려요. 레이블이 바뀌는 건지 플래튼이 바뀌는 건지 저도 헷갈려서 아마 그 쓸 때마다 그 문서를 죄송합니다. 문서 확인해요. 플래튼이 바꾸는 거였나 레이블이 바꾸는 거였나 그러면서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 뷰와 복사본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겠죠? 복사본은 완전히 별개의 배열이고 그래서 그 변환된 배열의 원소를 바꿔주는 것은 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뷰를 리턴한다. 뷰를 리턴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원본 배열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보실 때 이거는 플래튼과 레이블만이 아니고요. 플래튼과 볼까요? 플래튼 numpy and array 플래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return 카피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카피본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메서드나 함수가 있으면 이거는 원본과는 무관한 녀석이 리턴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턴 값을 변경하는 것은 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플래튼이라고 하는 메서드보다 설명을 읽었을 때 카피를 리턴한다라고 하면 원본과 별개의 배열이 리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레이블 찾아보시면 numpy 레이블 이렇게 있죠. 여기서는 contiguous 좀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군요.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뷰를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본하고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는 이런 뜻이에요. contiguous라고 하는 게 원본과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리턴된 걸 변환해버리면 원본도 같이 바뀌는 A를 바꿔버리면 B도 같이 바뀌어버리는 그게 contiguous. 그래서 여기서는 레이블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혹은 때로는 뷰를 리턴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보실 때 만약에 뷰를 리턴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 그건 원본과 동일한 거다. 단지 모양만 다르게 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레이블과 플래튼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3차원 배열도요. 3차원 배열도 플래튼이나 레이블이나 똑같이 다 1차원으로 만들어져요. 2차원만 1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3차원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펼쳐버립니다. 전체를 다 펼쳐버려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따로 안 할게요. 따로 안 하고 2차원만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리쉐입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리쉐입의 마지막. 제가 리쉐입을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쉐입 변경이 리쉐입 메서드가 있고, 레이블과 플래튼이 있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렸죠. 뉴 엑시스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 엑시스라고 하는 건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이 속성은요, 차원을 키워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속성을 사용한 차원 늘리기예요. 그러니까 레이블과 플래튼은 차원을 줄여주는 거였었다면 리쉐입은 차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1차원을 2차원이나 3차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2차원이나 3차원을 1차원이나 2차원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 그게 리쉐입. 그러니까 리쉐입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레이블과 플래튼은 무조건 1차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차원을 줄여버리는 게
레이블과 플래팅. 뉴 액시스는 차원을 늘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차원을 늘려주는 역할만. 자, 그럼 일단 1차원 배열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 점 range로 만들게요. 5개짜리로 할까요? 5개짜리. 0, 1, 2, 3, 4가 되겠죠. 자, 이거는 5 이런 쉐입의 1차원 배열을 만든 거예요. 프린트 해볼게요. 디멘전이나 쉐입도 같이 출력을 할까요? ndim 이렇게 해서 arr.ndim 출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쉐입도 같이 출력을 해볼게요. arr.shape arr이죠? arr.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네, 자 얘를 2차원 배열로 만들고 싶어요. 요렇게 있는 녀석을 2차원 배열로 만들고 싶어요. 2차원 배열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요렇게 감싸버리는 거. 그러면 행 1개짜리, 컬럼 5개짜리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죠. 요렇게 2차원 배열을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2차원 배열인데 얘네들을 하나씩 풀어헤치는 거예요. 0, 1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4 이렇게 해도 2차원 배열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0, 1, 2, 3, 4라고 하는 이 1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2차원 배열 혹은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 즉 행이 하나가 있는 2차원 배열이나 혹은 컬럼이 하나가 있는 2차원 배열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new access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reshape을 이용하셔도 돼요. reshape을 먼저 이용해 볼까요? ARR을 1차원 배열 ARR을요. 행이 1개, 컬럼이 5개 이런 쉐입의 이런 모양의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hape을 이용해 볼게요. reshape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result라고만 할게요. result는 하고서 arr.reshap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모양을 바꿔주시면 돼요. 1, 5 이렇게. 행이 하나잖아요. 행이 하나, 컬럼 5개 이렇게 만드시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여기를 -1로 써버리셔도 돼요. 왜? 행이 하나면 나머지 컬럼에는 몇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5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동 계산되죠. 자동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print result라고 해보시면 원하는 잠시만 result 네, 원하는 결과가 나오죠. 네, 쉐입을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1,5라고 쓰셔도 되고 1,-1이라고 쓰셔도 되고 둘 다 동일한 결과를 줍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ARR을 5,1 이런 쉐입의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하고 싶어요. 똑같이 reshape을 쓰시는 거예요. reshape. 이번에는 여기가 5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여기를 1로 만들어주는 거죠. 컬럼을 1개를 쓰겠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1로 쓰셔도 됩니다. 이때 쉐입을 정확하게 5,1이라고 명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컬럼이 1개가 있어요 라고만 딱 지정을 해주면 컬럼이 1개가 있어요 라고 지정을 하면 그 로우의 개수는 5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수가 5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을 만들 거냐 컬럼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행 쪽으로 1 아니면 컬럼 쪽으로 1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만 하면 자동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요렇게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거나 혹은 요렇게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 두 가지로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리쉐입을 이용할 수도 있고 리쉐입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랑 똑같은 요거를 밑에다가 하나를 더 넣을까요? 중간에다 넣을게요. 이거랑 똑같은 결과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하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ARR 이라고 하시고요.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덱스를 쓰시는 거예요. 인덱스를 쓰시는 거고요. 지금 엑시스가 어디로 추가가 되는 거냐면 행 쪽에 엑시스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numpy.new 엑시스 그리고 여기는 전체다. 이 전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배열이 가지고 있는 0번부터 5번까지 0번부터 5 미만까지 그게 컬럼에 들어가면 되죠. 자, 모양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양이죠. 컬럼 0, 1, 2, 3, 4 0, 1, 2, 3, 4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이쪽은. 그런데 이쪽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 방향으로 new axis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축이 하나가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축이 하나가 생겼다. 리절트 출력해 볼까요? 위쪽이랑 결과 똑같죠. 이 리쉐입하고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1이라고 행을 하나로 만들겠다. 뒤쪽은 5개를 다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의 의미는 전체를 다 사용하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전체를 다 사용하겠다. 이게 0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사용하겠다. 행 쪽에 뭐가 생겼다? 행 방향으로 엑시스 0번 방향으로 새로운 축이 생겼다. 축이 하나가 생겼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아래쪽도 마찬가지겠죠. 아래쪽도요. ARR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쪽 방향으로는 0, 1, 2, 3, 4가 그대로 다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컬럼 방향으로만 컬럼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앞쪽 인덱스는 0, 1, 2, 3, 4가 다 있고 뒤쪽 인덱스는 new axis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위쪽이랑 결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new axis라고 하는 것은 이 리쉐입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을 마치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해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그런 속성이 new axis예요.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은 축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축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쪽으로 축을 추가할 거냐? 아니면 얘를 원래 가지고 있던 축을 이렇게 돌려놓고 이쪽으로 축을 추가할 거냐? 그런 의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얘의 의미는 뭐냐면 얘의 의미는 원래 요거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축을 하나 추가하겠다. 이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new axis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방향을 이쪽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새로운 축을 하나 추가하겠다. 그러면 2차원이 되는 거죠. 이게 new axis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쉐입하고 보시면 이 1이 들어가는 쪽 있죠. 이쪽으로 축이 한 개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그쪽에 new axis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 하나를 넣겠다. 그쪽으로 new axis를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체를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언제 사용이 되냐면 이것도 그러니까 머신러닝 할 때는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딥러닝에서 그 신경망을 통과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행렬들을 신경망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신경망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2차원을 3차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경우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더 다양하게 연습을 해 보실 수도 있으신데요. 뭐 2차원 배열에다가 새로운 축을 추가해서 3차원 배열을 만든다거나 등등등 뭐 그런 것들도 하실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한번 볼까요? 2차원 배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 2차원 배열 하나 있었죠? 자, 요런 2차원 배열이 있었어요. 요런 2차원 배열이 있었는데 이 2차원 배열에서 축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자, 그러면 리절트, 여기도 리절트라고 할까요? 넘파이점. 뉴 엑시스를 이용을 할게요. ARR 2D. 여기다가 넘파이점 뉴 엑시스 넣고서요. 그대로. 여기는 이거는 2차원이니까. 이거는 2차원이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사용하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사용하겠다. 대신에 제일 앞에 축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 제일 앞에 축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출력해 보면 그 2차원 배열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3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3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엑시스를 어떤 방향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엑시스를 어디다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요거는 그나마 이해가 쉬우시죠? 요거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result, array, 2D. 전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numpy.new axis를 이용하겠다. 결과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나와요. 3차원 배열은 3차원 배열이에요. 어떻게 3차원 배열이냐면 여기까지가 2차원 배열이거든요. 여기까지가 2차원 배열이에요. 여기까지가 2차원 배열. 그쵸?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얘가 3 곱하기 4잖아요. 3 곱하기 4죠. 그래서 여기가 3, 4, 1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3, 4, 1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뀌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전체 이쪽으로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하나가 들어가면 이쪽으로 네 개가 있죠. 이쪽으로는 하나만 있어요. 이 네 개가 뭐냐면 여기 있는 네 개죠. 여기 있는 네 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네 개가 요 녀석들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네 개가 여기 있는 녀석들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축을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리쉐입에서 사용되어지는 뉴 엑시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마 신경망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목표는 머신러닝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6개월보다 저희가 좀 짧은 과정이어서 머신러닝까지만인데 아마 그 사이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연산들이 딥러닝 쪽에서는 종종 사용이 됩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concatenate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concatenate가 뭐죠? 이어붙이기예요. 네. 이어붙이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배열이 있으면 아래쪽으로 이어붙이는 것도 있을 거고 옆으로 이어붙이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이거는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프레임도 이쪽 방향으로 이어붙이는 게 있었고 이쪽 방향으로 이어붙이는 게 있었죠. 그게 컨캣이었단 말이에요. 컨캣. 이어붙이는 방향에 따라서 0번 방향으로 이어붙일 거냐 뭐 1번 방향으로 이어붙일 거냐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컨캣에서도요 사용하시는 그 함수를 먼저 좀 정리를 하자면 concatena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ncatenate를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붙여줄 배열 array 1번, array 2번 이런 식으로 붙여줄 배열들을 작성을 해요. 붙여줄 배열들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행 또는 열 방향으로 이어 붙이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축을 따라서 엑시스를 따라서 0번 방향이냐 1번 방향이냐 엑시스를 따라서 이어 붙여주는 그런 가장 일반적인 그런 기능이고요. 얘는 제가 행 또는 열이라고만 했는데 사실은 그 3차원 이상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게 상상이 좀 잘 안 돼서 그렇긴 한데 2차원 배열만이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쓰죠. 어떤 엑시스를 따라서 축 방향을 따라서 방향으로 어떤 특정 축 방향으로 이어붙이는 그래서 그게 그 특정 축 방향이 로우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컬럼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차원 배열이라면 근데 얘는 항상 2차원 배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차원, 4차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요. 엑시스 숫자만 지정을 해주면 밑에 있는 거는 2차원 배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numpy.r 언더스코어가 있어요. r 언더스코어. 여기에는 배열 1번, 배열 2번. 딱 이렇게 두 개만 써요. 두 개만. 두 개의 배열을 R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들을 이어붙이는 거예요. 행. 로. 행 이어붙이기. 로우 방향으로 이어붙이기. 그럼 요거에 반대되는 게 numpy 컬럼. array 1번, array 2번. 이렇게. 얘가 컬럼 이어붙이기. 열.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개는 2차원 배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2차원 배열에서. 자, 배열을 한 3개 정도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2, 3 이런 쉐입으로 2차원 배열을 만들게요. 2차원 앞으로 2차원 배열은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2D 이렇게 2D 배열을 만들게요. A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 2, 3, 6이죠. A range 6개 reshape 이게 제일 편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2 곱하기 3 자, 출력 한번 해볼게요. A1 012, 3, 4, 5예요. 012, 3, 4, 5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붙일 수 있으려면 행 붙이기 할게요. 행 붙이기. 요렇게 붙이겠죠. 요렇게 붙이려면 컬럼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컬럼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 어떤 모양을 만들 거냐 하면 두 번째는요. 행은 하나인데 컬럼이 세 개. 이런 쉐입의 1D 1차원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A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2 넘파이 어레이 하고서 그냥 1차원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만드셔도 돼요. 그죠? 10, 20, 30. 그냥 리스트를 배열로 만들어 주세요. 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2D 배열. 2D 2차원 배열로 만들게요. 2차원 배열로 만들려면 이거 두 번 감싸 주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 2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무도 제가 이렇게 썼는데도 이거를 1차원 배열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저의 그거를 지적을 안 해주셨군요. 네. 이렇게 슈플이 숫자가 두 개가 있으면 그건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 네. 자, 2차원 배열. 그러니까 A1도 2차원 배열, A2도 2차원 배열. 네, 둘 다 2차원 배열이고요. 자, 또 하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다가 요렇게 붙여보려고 해요. 요렇게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요것도 2차원 배열이 되면 되겠죠. 그죠? 자, 요번에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거냐면 팽이 두 개면 될 것 같아요. 팽이 두 개 컬럼 하나. 이런 쉐입에 역시 마찬가지로 2D 배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1과 A2는 행방향으로 붙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1과 지금 만들려고 하는 A3는 컬럼 방향으로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numpy.a array 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2차원 배열이 배열 안에 배열 두 개가 있으니까 2차원 배열이 되겠죠? 행 두 개, 그죠? 그다음 원소 하나씩. 여기는 뭐 10, 1, 뭐 2 이렇게 하죠. 프린트 각각 전부 다 프린트 하겠습니다. A2도 프린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3도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결과만 볼게요. 결과만 numpy concatenate를 넘기실 때에는 이렇게 보시면 괄호로 묶여 있죠. 이거 저 뭐냐면 여기서의 괄호는 이거 튜플로 넘겨라 그런 뜻이에요. 다이얼처럼 생긴 녀석들의 시퀀스를 넘겨라 라고 되어 있죠. 시퀀스는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거는 튜플이나 리스트예요. 그래서 시퀀스를 넣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A1, A2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얘는 엑시스가 0번을 따라서 가야 돼요. 이래야 아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다가 밑에 이렇게 붙었죠. 그죠? 어떻게 붙인 건지 아시겠죠? A1은 요만큼 이렇게 생긴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엑시스 0번이 어느 쪽이에요? 엑시스 0번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 10, 20, 30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붙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numpy.로 방향으로 붙여주세요. 로 방향으로 붙여주세요. A1과 A2를. 이게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겁니다. 위쪽이랑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이 concatenate를 조금 간단하게 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똑같은 A1에다가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녀석을. 자, 그럼 이것도 concatenate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concatenate 이번에는 A1하고
A1하고 A3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엑시스는 1번이라고 하시면 되죠. 1번. 그 결과는 0, 1, 2, 3, 4, 5, 그 옆으로 11과 12가 붙었죠.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A3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11, 12 이렇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A2를 만들 때는 10, 20, 30을 만들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로. 이해되시죠? 요거랑 똑같은 게 뭐다? 넘파이 컬럼 붙이기. C 언더스코어가 컬럼 붙이기라는 뜻이에요. A1, A3.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똑같은 결과. 그래서 이 컨캐네이트를 하시는 방법이 뭐 이런 일반적인 메서드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2차원 배열이라면 R이라고 하는 속성과 R 언더스코어 그 다음에 C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네, 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